매일 먹는 이 식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99%의 사람들은 주방 한쪽에 식초 하나쯤은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사실 식초는 단순한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식초에 진주가루를 타서 마셨다고 전해지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식초를 약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초는 노벨상을 3번이나 받은 연구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은 식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우 강소라 씨는 식초를 이렇게 먹는데 실험 결과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최고의 방법으로 밝혀졌죠. 또한 1922년생 94세인 샘표 박승복 회장은 하루에 이것으로 만든 식초를 3번 마시는 것 말고는 특별히 건강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조선시대 학자 율곡이인은 소염다초, 염분은 적게, 초는 많이 먹어라라는 건강 철학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기네스 벨트로, 탤런트 이승연 씨 등은 식초와 이것을 함께 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출렁거리는 뱃살을 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여러분, 식초를 약처럼 먹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식초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혈당을 낮춰주는 최고의 약재가 되고, 이것과 함께 먹으면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하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식초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식초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황금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나이 49세인 이희정 씨는 과거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촬영 중 갑작스럽게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거기에 3개월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되었죠. 특히 몸에 나타난 이상 증세가 심각했는데요. 시력 저하와 함께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에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심상치 않은 증상의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정신을 깨어보니 큰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상황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아무도 자신에게 병명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자신이 뇌졸중으로 인한 시한부 판정으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희정 씨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질환을 겪었는데요. 뇌종양과 헬리코박터균, 지방간, 그리고 고관절 괴사까지 있었습니다. 이희정 씨가 겪은 질환 모두 당뇨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질환들은 당뇨가 원인이거나 당뇨가 이 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희정 씨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15년 넘게 건강한 식단을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일까요? 이희정 씨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이겨내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초가 혈당의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4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식초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일본 가나가와 현립 보건복지대학 연구에서는 흰쌀밥 한 공기와 함께 오이식초를 곁들여 섭취한 경우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 소장해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식초와 함께 먹으면 당뇨 잡는 보약으로 변한다는 식품이 있는데요. 이것을 넣어 만든 식초가 실제로 혈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중년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현정 씨는 혈당이 110에서 89로, 정지현 씨는 혈당이 133에서 105로 감소했습니다. 두 분에게 추천한 특별한 식재료는 뭘까요? 바로 다시마입니다. 혈당을 지키고 암 예방을 돕는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다시마에는 복합당인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양배추, 보리보다 훨씬 많죠. 또한 우유와 소고기보다 많은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다시마 활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시마청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앞선 두 여성들은 실제로 식후 한 잔의 다시마청을 물에 타서 먹었죠. 그렇다면 다시마청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건다시마 200g을 5에서 7cm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재료가 바로 식초입니다. 다시마에는 후코이단, 알긴산 같은 성분이 풍부해요. 항감 효과를 높이는 성분들이죠. 식초와 함께 먹으면 초산 성분이 영양 성분들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암 예방에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죠. 유리병에 정제하지 않은 원당과 식초를 1:1 비율로 넣고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원당에는 설탕에는 없는 칼슘, 마그네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당이 없다면 설탕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물에 다시마가 잠기도록 넣어줍니다. 2일 정도 충분히 숙성해주면 혈당 지킴이 다시마청 완성입니다. 다시마와 식초의 효능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데요. 그 비밀은 바로 다시마, 식초에 있답니다. 다시마에는 푸코이단과 알긴산이 많아서 혈액 응고를 막아주고, 섬유소가 많아 콜레스테롤 흡수도 줄여줘요. 식초의 신맛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활성산소를 없애주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딱이죠. 간에 피로가 쌓이면 근육이 뭉치고 심하면 쥐도 나는데요. 식초가 간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도 풀어줘서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다시마는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기력 회복에 으뜸인 조합인 것이죠. 다시마 식초 만드는 법도 다시마청과 똑같습니다. 건다시마 100g을 준비하고 식초 2리터와 설탕 500g을 1대4 비율로 넣어주세요. 5일 정도 숙성하면 완성입니다. 일반 주정 식초는 속성 발효라 항산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천연 발효 식초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Journal of Fermentation Science에 따르면 설탕이 부족하면 발효 속도가 30%나 줄어든대요. 설탕을 넣어야만 초상윤이 2.5배나 늘어나고 초산의 농도도 올라간다고 하였죠. 설탕이 많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처 저널에 실린 2021년 연구에 의하면 발효 과정에서 설탕이 초상윤에 의해 분해되면서 남는 당이 확 줄어든다고 해요. 발효가 진행될수록 설탕이 초상윤에 먹히고 결국 남는 당은 처음 설탕의 10에서 20%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였죠. 그러니 설탕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건강에 나쁜 게 아닙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당뇨를 때려잡는 두 번째 식재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혈당 관리 돕는 최적의 시금치 섭취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52세 맹정현 씨는 운동만 하면 체중은 내려가는데 혈당이 잘 안 내려가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에 식단 관리까지 같이 하니까 혈당이 잘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식재료가 바로 시금치예요. 초록색 액체가 바로 혈당 관리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시금치 식초랍니다. 시금치를 식초로 섭취한다니 신기하죠? 시금치 식초를 먹고 나서는 혈당도 많이 내려가고 손발 저린 것도 많이 완화되고 피곤한 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시금치 식초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혈당 관리에 좋은 시금치 식초 재료는 시금치, 식초, 원당을 1대2대1 비율로 준비해요. 손질한 시금치를 30초 데친 후 식초와 함께 곱게 갈아주고 원당을 넣어 잘 섞은 후 상온에서 열흘간 숙성해요. 숙성 후 시금치를 걸러내고 다시 상온에 일주일 더 숙성하면 완성입니다. 의사도 감탄할 만큼 훌륭한 궁합을 자랑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탤런트 강소라 씨를 알고 계신가요? 강소라 씨는 식사 전 반드시 이것을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식욕이 억제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식초를 그냥 맹물에 타면 맛이 없기 때문에 탄산수에 타서 음료수처럼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혈당에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탄수화물 식사 5분 전 30ml의 식초를 섭취한 경우 식후 혈당이 20%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식초가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식초가 혈당 지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실험을 해봤어요. 먼저 식초 없이 자장면을 먹었을 때에는 112에서 203까지 혈당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초 10cc에 물 40cc를 섞어 식초물을 마신 후 자장면을 먹었죠.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99에서 105로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작 식초 하나로 달라진 결과에 참가자도 놀라워하는데요. 식초를 섭취한 후 식사하면 혈당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90%의 사람들은 혈당을 위해 단맛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신맛이 더 중요합니다. 신맛은 침샘을 자극하고 장기를 준비시켜줘요. 인슐린 작용에 찬물을 끼얹는 초산은 당뇨 유발 독성 물질의 나쁜 효과를 중화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위해 신맛과 친해져야 해요. 한의학에서도 식초의 효능이 전해져 오죠. 신맛은 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간은 남은 혈당의 저장소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 발생 위험이 커지고 혈당이 올라가죠. 이러한 이유들로 혈당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식사 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즉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입니다. 고혈당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할 경우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죠. 그러니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식초 꼭 챙겨 드셔야겠죠. 소주잔 1개면 충분합니다. 소주잔에 식초 10cc 넣고 물을 40cc 넣습니다. 식초 1대 물 4의 비율이죠. 식초가 없다면 레몬즙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식전 5분 이내 섭취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식초가 무려 3번이나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45년 식초가 노벨상을 처음 받은 해라는데요. 식초의 초산 성분이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어떤 음식이든 식초랑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1953년에는 식초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생긴 젖산이 간과 근육에 쌓이는데 운동 후 근육 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죠. 1964년에는 식초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빛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식초가 코티솔 분비를 촉진시킨다네요. 식초와 최고의 궁합인 이것을 함께 먹는 레시피를 선보인 스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올해 56세인 탤런트 이승현 씨입니다. 이승현 씨가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승현 씨는 엄마가 둘이라며 숨겨온 가족사를 털어놨죠. 3살 때 집을 떠난 낳아준 엄마가 있었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만난 길러준 엄마가 있었어요. 친척들은 엄마는 널 버렸다며 수없이 말했고 고모들은 낳아준 엄마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낳아준 엄마가 찾아왔지만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최근 53년 만에 처음으로 낳아준 엄마와 재회를 하였는데 어색한 미소로 시작된 모녀의 첫 만남에서 둘의 모습이 정말로 많이 닮아 있었는데요. 한시도 딸을 잊은 적이 없다는 엄마. 사실은 남자를 만나서 아빠랑 헤어진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아버지의 씀씀이 때문이었죠. 경제활동 없이 과소비가 심했던 아버지. 게다가 모든 비극은 시집 식구들이 이간질과 고모들의 가혹한 시집살이에서 시작되었는데 딸을 데려가려가 보려고도 해보았지만 매번 거절당했다고 해요. 53년 만에 알게 된 친엄마의 이야기였죠.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승현 씨는 초대한 친구들을 위해 에피타이저를 준비했는데요. 바나나 식초 스무디라니 참 독특한 조합이죠. 장 건강에 좋은 바나나 식초 스무디는 바나나, 우유, 꿀, 식초가 들어간 특별한 레시피랍니다. 식초와 최고의 궁합인 우유와 바나나가 모두 들어간 건강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톡톡 뿌려 더욱 고소한 맛을 더해요. 밥 먹기 전에 건강부터 챙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이승현 씨 집안 가훈이 근력 강화, 무병장수라고 하는데요. 가훈에 어울리는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바나나 식초라고 들어보셨나요? 중년 여성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40대 중반인데도 20대 몸매를 유지하는 아이언맨의 그녀 기네스 펠트로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흑역사가 있었다고요? 2004년 첫째 딸을 낳고 나서 모든 엄마들의 고민인 빠지지 않는 살, 특히 복부 비만이 큰 고민이었대요. 하지만 걱정도 잠시, 리즈 시절 몸매로 다시 돌아온 그녀. 갑자기 가벼워진 그녀의 비결이 바로 바나나 식초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사과 식초, 파인애플 식초는 들어봤는데 바나나 식초는 낯설죠? 이미 다이어터들 사이에선 유명하다고 합니다. 식초에 있는 유기산이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노폐물 제거와 당,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100g당 93kcal로 대표적인 저열량 식품으로 포만감은 물론 바나나 속 칼륨 성분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줍니다. 그렇다면 바나나 식초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바나나 식초도 있지만 홈메이드 바나나 식초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밀폐 용기에 바나나, 식초, 흑설탕을 준비합니다. 1:1:1 비율로 넣고 2주간 숙성시킨 뒤 바나나만 건져내면 끝이죠. 식전에 한 스푼씩 물에 희석한 바나나 식초를 마셔주면 됩니다. 올 여름에는 비키니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신체 나이 49세, 피부 나이 50대 누구일까요? 1922년생, 92세인 박승복 샘표 회장님 이야기예요. 회장님은 하루에 흑초를 3번 마시는 것 말고는 특별히 건강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흑초와의 인연은 1980년 일본 출장 때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 박 회장님은 술을 즐겨 마셔서 위궤양, 만성위염 같은 술병에 시달리고 있었죠. 일본 친구가 흑초가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귀국 후 흑초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처음 한두 달은 속이 쓰리고 먹기 힘들어 먹다 말다 했대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퇴근 후 피곤함이 사라졌죠. 신기하게도 몸이 가뿐하고 산뜻했다고 해요. 그 후로 출장을 가든 술을 많이 마시든 흑초를 꼭 챙겨 마셨어요. 그렇게 30년이 넘었죠. 박 회장님은 흑초를 입에 달고 산 후로 정기검진 외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염색을 안 해도 머리카락이 검고 피부도 젊은이처럼 반지르르 윤택이 나요. 참 대단하죠. 흑초와 일반 식초 뭐가 다를까요? 먼저 발효 과정이 다르죠. 일반 식초는 주정을 초상윤으로 발효해서 짧게 1에서 3일 만에 만들어지는데요. 흑초는 현미를 발효하고 1년 이상 숙성해서 만들어져요. 흑초는 아미노산이 일반 식초보다 10에서 20배 많고 미네랄과 유기산도 풍부하죠. 이러한 성분들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노화를 막아줄 뿐 아니라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흑초가 제2의 인생을 선물했다는 분이 계신다는데요. 아내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아내의 죽음을 핑계로 술을 마신 결과 간경변과 간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간 질환 환자를 치료하던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해요. 그렇게 막걸리를 이용해 직접 흑초를 만들어 먹었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식초는 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2018년에 식초가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어요.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식초를 먹게 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식초를 먹은 그룹은 간 기능이 평균 15% 좋아졌고 지방간 지수도 평균 20% 줄어 지방이 덜 쌓였습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특별한 과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딸기입니다. 탤런트 한지혜 씨가 오이냉국을 만드는데요. 이때 빨간 액체가 등장합니다. 이 액체 뭘까요? 혹시 딸기 식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속 노폐물도 싹 빼주는 담양의 명물이라고 하는데요. 한지혜 씨 할머니의 오이냉국 비법이 바로 딸기 식초였죠. 음료로 먹어도 좋은데 물과 딸기 식초를 1대1로 섞어 마십니다. 정말 맛있다고 해요. 딸기랑 식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죠. 딸기는 비타민C가 많아서 피부도 좋게 하고 면역력도 쑥쑥 키워줘요. 근데 딸기의 비타민C는 공기나 물에 닿으면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식초가 등장하죠.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비타민C가 사라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딸기랑 식초를 같이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돼요. 뿐만 아니라 딸기의 달콤함과 식초의 새콤함이 만나면 입맛도 돋우고 음식 맛도 더 좋아지죠. 딸기 식초를 먹는 스타는 또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흔한 암이 3가지 있어요. 난소암, 유방암, 갑상선암이죠. 특히 난소암은 50대, 60대에 많이 생기고요. 그중 유방암은 사망 원인 1위랍니다. 그런데 유방암을 이겨낸 분이 계세요. 바로 홍여진 씨이죠. 어느 날 가슴에 멍울이 느껴졌대요. 검사해보니 7cm 암 덩어리가 발견됐죠. 청천벽력 같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 비결은 천연 한감 비법에 있었답니다. 천연 식초 삼총사가 그 비결의 핵심이었죠. 막걸리, 칡, 딸기로 만든 천연 식초가 면역력을 책임졌어요. 홈메이드 천연 식초의 효과는 뭘까요? 해로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수백 년 종가의 딸기 식초 만드는 비법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딸기 1kg, 설탕 300g, 생막걸리 450ml, 소금, 생강입니다. 깨끗이 씻은 딸기 1kg에 생막걸리 450ml를 부어 조물조물 섞어 으깨줍니다. 멸균 막걸리는 발효에 도움이 안 돼요. 생막걸리가 비법이죠. 다음으로 설탕 300g을 추가해요. 발효 최적 당도 맞추려면 설탕이 필요한데 설탕은 유산균 먹이로 발효 필수 재료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한 꼬집과 생강 두세 쪽 넣어 섞어줍니다. 산소 공급 위해 용기에 70%만 담고 깨끗한 면포로 덮어줘요. 그리고 30도 미만 그늘에서 2개월 정도 숙성하면 됩니다. 2달 뒤 채 걸러 그늘에 보관하면 딸기 식초 완성이에요. 여러분 식초 고를 때 라벨 잘 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원재료의 주정이라고 쓰여 있으면 에탄올에 초상윤을 넣고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거라 무늬만 식초인 셈이죠. 100% 발효라는 문구가 있어도 주정 식초는 영양소가 부족해요. 미네랄, 비타민, 유기산 등도 천연 발효 식초에 비해 부족하답니다. 사과가 아닌 사과 향료를 넣은 식초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선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는 게 좋아요. 반면에 제품 라벨을 잘 살펴보면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라벨 보면 원재료가 아주 깔끔해요. 정제수, 즉 물과 사과 농축액만 적혀 있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사과 과즙으로만 만든 식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재료가 단순하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식재료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사하게 먹어요. 식초라면 사과나 현미를 상상하고 싶지 화학약품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좀 더 주고 제대로 만든 식초를 사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알게 되셨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까지 효과적인 식초. 여기에 다시마, 시금치, 바나나, 딸기 같은 식재료를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게다가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다이어트, 간 건강,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 알게 되셨을 텐데요. 한 번의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죠. 이제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 할 때입니다. 소주잔 한 잔의 식초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소염다초, 염분은 적게, 식초는 많이 먹으라는 율곡 이희 선생님의 말씀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한 걸음 내디디셨네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